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즌 10, 461강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세요. 약간 낚시 같은 제목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사주 상담을 하다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렇게 코멘트를 살짝 남겨놔요. 메모를. 사주 상담을 하면 명식을 남겨놓는데 옆에다가 가끔 기억에 좀 이건 좀 기억을 하고 싶다. 좀 느낌이 강렬하다 싶으면 옆에다가 그때 느낌을 이렇게 메모로 한 줄 적어 놓는데 이 사주 옆에 이런 메모가 달려 있어요. 남의 인생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남의 인생 함부로 말하지 말자. 편중 사주, 안 좋다는 사주 해석입니다. 참고로 오늘 저하고 상담을 예전에 하셨던 분이신데 사주 좀 특이하죠?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본업은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데 부업으로 재주가 많잖아요. 사주 재주가. 부업으로 또 사주 명리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사주를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나 이렇게 약간 알바식으로 사주 봐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요즘에 사주 상담하는 플랫폼이 되게 많이 생겼죠. 뭐 이렇게 뭐 로드샵에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저처럼 예약을 받아서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070이나 080 전화로 이렇게 사주나 타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네이버나 여러 인터넷에 몇 가지 플랫폼들을 통해서 뭐 심리 상담, 뭐 명리 상담, 뭐 타로 상담,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상담 플랫폼이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본업이 부동산이신데, 뭐 요즘 분위기, 경제 분위기가 그렇죠. 요즘 부동산업이 개점 휴업이에요. 요즘 매매가 없어요, 매매가. 네, 아예 매매가 있든, 뭐 팔든지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부동산 하시는 분이 개점 휴업 중이시는 이분이 이제 부업으로 명리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재주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제 이분이 좀 딜레마에 좀 빠지셔서 자기도 자기 사주 공부를 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원래 세상에서 자기 사주 보기가 제일 힘들어요. 세상에서 자기 사주, 자기 가족 사주, 특히 감정으로 많이 얽혀있는 사람을 보기가 제일 힘들어요. 감정으로 가장 많이 얽혀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나죠, 나 자신. 뭐 그 다음에 감정으로 얽혀있는 존재는 뭐 배우자, 특히 자식.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뭐 그죠, 배우자가 아니라 그때 나를 울리고 갔던 그놈,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연적 존재들, 아니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 아니면 옆집의 진상 아무개, 뭐 나를 괴롭히는 시동생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감정이 많이 개입돼 있으면은 이 사주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게 냉정하게 풀리지가 않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사주를 풀면 그러면 다 나쁜 놈으로만 보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주를 풀면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죠. 그렇죠? 이게 객관성이 잘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사주, 특히 그 사주로 이렇게 정치인들 사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도 옛날에 좀 그랬다가 저도 안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내가 사주로 정치인을 본다는 게 매우 어리석은 일이구나. 본인의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명리학을 도용을 하는 형태가 되는구나. 저도 이제 제 블로그에 유명인 상담, 뭐 특히 정치인 상담은 아예 싹 지워버리고 딱 없애버렸는데, 아주 옛날에 쓴 걸 몇 개 남겨놓고, 이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주를 보면 그 감정의 경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녀 사냥꾼은 마녀를 많이 사냥을 해야 자기가 인정을 받고 돈을 벌죠. 그런 포지션으로 있게 되면 이 생사람도 마녀로 보이게 되는 거고, 또 마녀가 아니라고 또 변론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녀들을 변론해야지 또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명리가들은 아무래도 이 사주를 보다가 보면 이 타인의 사주를 좀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 좀 이 얘기를 할게요. 남의 인생 함부로 말하지 말자. 남의 사주 함부로 말하지 말자. 원래 이 실전 사주반은 어느 정도 사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 제가 좀 보편적인 얘기들도 하지만 명리업계의 보편적인 어떤 관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얘기들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전에도 종종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명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명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사주로 사람을 현혹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살펴보세요. 가령 내가 궁겁쟁제는 거지다라는 주제로 궁겁쟁제로 거지된 사람의 사주를 몇 개 추려가지고 거봐라 거지가 됐다, 친구한테 돈 뜯겼다, 부모한테 돈 뜯겼다, 자식이 도둑놈이다, 동업자가 도둑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돈만 빌려주면 날리는 사람 해가지고 궁겁쟁제 사주를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이렇게 샘플로 알려줘봐. 그럼 저한테 궁겁쟁제 사주를 배운 사람들은 궁겁쟁제는 도둑놈한테 털리는 사주, 주변 사람이 다 도둑놈 이런 식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내가 다른 의도로 궁겁쟁제는 동업협업으로 돈을 번다 해가지고 궁겁쟁제 중에서 잘된 사람 사주들을 내가 몇 개 갖고 와서 봐라 친구가 도와주고 지인이 도와주고 가족들이 함께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성공하여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 또 한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저는 좀 균형을 맞추는 측면으로 강의를 하니까 이런 거 있죠. 남들이 다 궁겁쟁제는 거지다라고 강의를 하니까 저는 궁겁쟁제가 거지만 있는 게 아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상담한 사주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놓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학술적으로 좀 저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개의 특징적인 사주들,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명리계에 논란이 있는 사주들은 제가 다 데이터베이스를 한다. 특히 논란이 많은 거, 궁겁쟁제는 거지인가요? 뭐 겁재가 있으면 다 주변 사람이 나쁜 놈인가요? 아니야. 궁겁쟁제 사주 중에도 부자 많고 궁겁쟁제 사주 중에 거지도 있어. 그러면 궁겁쟁제는 거지다는 게 잘못된 거야. 궁겁쟁제 사주인데 거지도 있고 부자도 있어. 그러면 궁겁쟁제인데 어떻게 했길래 부자일까? 어떻게 했길래 가난할까?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지. 골치 아프다고 그딴 거 다 제껴버리고 궁겁쟁제는 거지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거 혹세무민이죠. 혹세무민. 근데 명리계에 그런 게 되게 많어. 일명 그걸 저는 명리계의 마녀사냥이라 그러는데 좀 안타까워요. 정말 많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 이 심리학 용어에서 투사라는 게 있어요. 투사. 내가 내 안에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 내가 내면에서 억압하고 있는 거를 내가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상대에게 투사를 해가지고 너 도둑놈이지, 너 가난하지, 너 맨날 사기당하지, 너 외롭지, 너 춥지 라고 얘기하는 실제 자기가 추운 거고 자기가 외로운 거고 자기가 마음이 강팍한 건데 남들한테 그런 거를 투사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명리를 보는 사람이 자신을 투사시켜서 상대의 사주에다가 전가를 시켜버리는 형태. 가령 국가적으로도 투사라는 게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뭐 나치 추종자 광신도라고 하면서 저 나치 광신도 독재자들을 우리가 응징하겠다면서 군대를 출동시켜서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독재자야? 누가 침략자야? 우리가 보기엔 러시아죠. 근데 러시아가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나치 광신도들이다. 우리가 가서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 저 나치 광신도들을 혼내줘야 한다. 우리는 정의의 사도다. 그러고 가고 있어. 푸틴은 내 안에 독재자를 누구를 투사하고 있냐면 우크라이나를 투사를 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가 독재자다. 근데 누가 봐도 제3자가 보기에는 뭔 소리야. 푸틴이 독재자지. 어떻게 젤렌스키가 독재자야? 대통령 된 지 2년밖에 안 되고. 무슨 나치야? 그 사람 유태인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우크라이나 돕고 있는데 무슨 우크라이나가 나치야. 근데 아니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크라이나가 나치야. 나치 추종자들이야. 민족주의 광신도라 그래 걔네들은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서로 내 안에 들어있는 거를 나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에 투사해버리죠. 명리로 사주를 볼 때에도 내 안에 들어있는 아픔이나 어떤 나의 결핍을 상대에게 투사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많이 불행한 명리가 같은 경우에는 남의 가정 얘기할 때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남편도 바람난다. 네 자식도 골치 아프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남편한테 잘해줘봐야 소용없다. 친정어머니 잘해줘봤자 소용없다. 남동생 잘해줘봤자 소용없다. 그런 식으로 사주를 볼 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 투사예요. 전부 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 투사예요. 예를 들어서 명리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 궁합이나 부부관계에 대해서 좀 좋게 좋게? 평균이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중간 정도로 얘기하면 그게 좋게 느껴요. 상대적으로.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대체로 가정이 화목한 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저 우리 건대 점쟁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그 선생님 이름이 뭐시더라? 건대 점쟁이. 천인지 운명학. 네, 천인지. 그 선생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맞아요. 김병호 선생님. 김병호 선생님 같은 경우가 보통 가정이 요새 원만하신 분이시죠. 가정이 원만하신 분이. 보통 뭐 배우자 관계라든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 보면은 되게 중립적으로 잘 얘기를 하세요. 좀 그런 점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통은 사주 명리 강의하면서 배우자 강의나 뭐 절대 이런 여자 만나지 마라. 이런 사람 결혼 실패한다. 뭐 이런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 사기꾼 바람둥이를 알아보는 법. 보통 이런 형태로 좀 자극적 강의를 하시는 분들 거기 있는 내용을 다 도입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 다 나쁜 놈이야. 그 논리로 치면은 다 나쁜 놈이야. 결혼하지 말란 소리야. 그 말은 너희들도 결혼하면 다 내 꼴 난다 이 소리야.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보통 자기 결혼 관계가 되게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배우자나 남편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으신 결핍이 많이 사랑이 충족이 안 돼 있지 않거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구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볼 때 자기 투사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한다. 제3의 인격으로 나와 관찰자로 나를 바라보면서 주시자의 시점으로 나를 봐서 지금 내가 나의 부정적인 면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고 투사하고 있구나. 이런 점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돼요. 이 명리학에서 이 나의 사주든 상대의 사주든 뭐 가족의 사주든 상대의 사주를 엄청 부정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심리학적 용어로는 자기 투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태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부정적인 나를 용납하지 못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형태라. 그게 나야 실은. 내가 지금 욕하고 있는 저 인간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 거짓말을 억누르고 있어.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 사주 한번 보죠.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이제 사주를 딱 열어보고 드는 생각이 사주 보러 많이 다니셨으면 안 좋은 소리 꽤나 들으셨겠구나라는,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죠. 이게 여자 사주가, 자 보죠. 이거 이제 건수 잡힌다라고 지금 안 좋게 좀 표현을 하자 그러면 이거 건수 잡힐 게 지금 되게 많아요. 어떤 건수 잡혀요? 세상에 여자 사주가 식상다자야. 그것도 상관격에 식상 올렸어. 상관격에 식신. 옛날 책에 보면은요, 상관격에 식신 올리면 상관보다 더하다라고 돼 있어요. 아주 지독한 식상을 쓰는 여자다. 근데 이제 여자가 식상을 쓰면은 되게 뭐 발칙하다, 요망하다, 뭐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 뭐 음란하다. 특히 수기운이 많은데 식상 많으면 진짜 안 좋은 소리 많이 하죠. 보통 피해자가 누구냐? 보통은 일주 중에 여자 임수일간이나 여자 계수일간. 여자 임수일간이나 여자 계수일간. 일단 기본으로 수기운 하나 먹고 들어가잖아. 거기 수기운 한두 개만 더 있어봐. 그럼 수다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자 임수일간, 계수일간들이 음란하다, 음탕하다, 뭐죠? 아닌데 저 점잖은데요. 그러면 저게 점잖은 척 하는데 뒤에서 호박씩 간다. 뭐 무슨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 저 그런 여자 아닌데 넌 그런 여자야. 네가 널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막 매도를 하면 이제 울고 싶겠죠. 내가 그래서 옛날 내 블로그에도 저기 임수는 억울하다. 뭐 임수 여자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보면 이거 마녀 사냥이 한마디로 이거 마녀 사냥. 자, 이 사주 임수일간은 아닌데 수가 엄청 많죠. 다수잖아. 이거 다수야 그냥 이렇게 보면 이거 금수. 자, 금기운이 수기운으로 힘을 몰아주기 때문에 사주의 에너지의 초점이 수기운에 모여 있다. 일명 수몰빵 사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몰빵 사주. 식상이 많은 사주에 식상 혼잡인 데다가 일주가 간여지동, 일명 3대 고집이라고 일컫는 신유일주, 임자일주, 을묘일주. 그쵸? 아주 냉정하고 아주 예리하고 예민한 간여지동으로 일컬어지는 신유일. 또 여자가 신유일주면 뭐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집이 세다라는 거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현명하고 고집이 세면 주관 있는 사람인 거고, 어리석은데 고집이 세면 그 진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어리석은데 고집이 세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 어리석은데 귀라도 열려 있으면 남의 조언이라도 듣는데,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되게 현명한데 고집이 있으면 자기 주관에 옳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 뭐 누구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고집이 없었어 봐. 한글 만들었겠어?
모든 대신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세종대왕이 한자 쓰면 한글 만들면은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막 그런 온갖 상소문이 다 날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의 글이 있어야 한다. 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자 썼어 봐. 와, 이제 우린 다 머리 터졌어. 우리 컴퓨터 시대에 얼마나 힘들어. 한글을 얼마나 편해. 이 스마트 시대에 최적화된 글자가 우리 한글이죠. 아무튼 다 자기 고집이 있고 다 자기 주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하냐 어리석냐에 따라서 고집이 있고 없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이 강하고 고집이 약하고 하는 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남을 조종해 먹으려고 하는데 상대가 내 조종을 안 받으면 저 고집이 세가지고 나빠. 뭐 꼭 이런 느낌도 난 들어. 가끔 명리가들 중에 좀 사악한 명리가들이 손님을 좀 조종을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 조종을 안 들어. 부적쓰라니까. 그래야 네 자식이 안 아파. 너 이거 굿해야 된다. 너 안 그러면 네 남편 너 내년에 사업 망한다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굿은 안 하겠습니다. 부적은 안 쓰겠습니다. 이것도 고집이 있는 거죠. 지조 있는 거죠. 명리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야 그러면? 고집 센 사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고집이 있고 현명하면 되지. 현명하냐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사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자, 이거 자기 주관이 있다라고 표현해야지 이거 갖고 고집이 세서 나쁘다라고 얘기해. 고집이 세다까지는 괜찮은데 고집이 세서 나쁘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야. 그럼 뭐 팔랑귀가 좋은 건가? 그러면 적당히 팔랑거리든가 적당히 고집이 있든가 해야 되는 건가? 자, 아무튼 고집이 이 여자 사주가 신유일주면 안 좋은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자가 고집 있는 거를 남자들이 다루기가 힘든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또 건덕지 많죠? 금수가 이렇게 많은데 기토가 하나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한쪽에 고립된 거를 일면 고립오행이라 그래서 이제 고립오행의 부정성이 나타난다. 보통 고립오행은 못 써먹는다라는 식으로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인성인데 그럼 인성 못 써먹는다. 그 다음에 식신상관으로 그냥 기토 떠내려간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기토 떠내려간다. 뭐 이렇게. 인성을 못 쓰게 되고 인성 써내려간다 그러면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해요? 복을 찬다. 복이 없다. 공부를 못한다. 공부덕이 없다. 주변덕이 없다. 인덕이 없다. 이름을 날리기 어렵다. 뭐 이런 형태로 인성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일반적인 좀 부정성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어떤 좀 이렇게 좀 낮은 수준의 해석으로 이게 사주를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면 이게 이쁜 말을 써야 되는데 이 사주 뭐라고 이제 표현하겠어요? 이 사주가 여자라고? 이 사주가 여자라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부정적 추천하지 않는 사주 해석들이 나오는 거 여기 있는 거 뭐라고 나오겠어요? 사실 제 안에도 이런 부정적인 얘기하는 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내 안에 부정적인 애가 없으면은 나는 이 두 가지 모드로 글을 쓸 수가 없어. 근데 내 안에 부정적인 애도 있고 긍정적인 애도 있으니까 제가 보통 부정적인 애들을 감옥에 가다 놓지 않고 야, 너라면 이 사주 어떻게 풀 거야? 야, 부정이, 너 부정이 나와서 너가 한번 사주 풀어봐. 그랬더니 부정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 아유, 여자가요, 무관의 식상이 강해서요, 이거 취업 안 되고요, 결혼은 택도 없고요, 남편 복도 없고요, 이거 결혼하면 곧 헤어지거나 남자가 하는 일이 안 됩니다. 라고 제 안에 부정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일지간여지동으로 고집 세고 남편 복이 없고 자수성가해야 됩니다. 아유, 배렸어요, 이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뭐 있어요? 무관성의 비겁 상관이 강하면 아나무인이고요. 제멋대로인 여자예요. 잘못하면 미친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이제. 뭐 또 있죠. 뭐 시간, 기토, 인성이 고립되어 수가 많은 수다로 떠내려가니 인성 쓰기 어렵고 그럼 뭐야? 식상 많고 인성 못 쓰면 어떤 사주예요? 베풀기만 하고 받을 복이 없다. 아유 슬퍼. 눈물이 툭툭 나오려고 그래. 베풀기만 하고 받을 복이 없대. 제 안에 부정의를 풀어가지고 한마디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제. 근데 제 안에 부정의도 있고 긍정의도 있는데 다행인 거는 내 안에 부정의가 소수파고 긍정의가 다수파야. 그러죠. 원래 가끔 사람들 보면 원맨쇼 하는 사람들이죠. 혼자서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저런 말도 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면은 제가 재밌게 보는 그 2시 탈출 컬투쇼라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거기 그 남자분이 막 여자 목소리도 막 냈다가 남자 목소리를 냈다가 뭐 혼자서 2인 3역 4역을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안에 여러 명이 있다 지금. 몸뚱이는 하나인데 그 안에 인격 3개, 4개가 나와가지고 서로 혼자서 원맨쇼 대화를 하고 있다.
호신쌤의 강의법도 약간 그런 형태예요. 호신쌤이 강의를 할 때 이 안에 두세 명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럼 갑자기 또 다른 애가 튀어나와서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또 아닙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하면서 혼자서 원맨쇼를 하죠. 가끔 나 대학에서 강의 리포트 쓰라 그럴 때 무슨 페이지를 10페이지 채우라고 막 리포트를 쓰라 그러면 어떻게 10페이지 채우지? 좋아. 지금부터 인격 분열을 하겠다. 해가지고 나를 4명으로 분열한 다음에 4명이서 글을 쓰는 걸로 화자 A, 화자 B, 화자 C, 화자 C.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A는 이렇게 생각하고 B는 이렇게 생각하고 C는 이렇게 생각하고 D는 이렇게 생각하는 4명이서 글 쓰는 식으로 저는 그냥 리포트를 써. 그럼 10페이지 금방 지나가. 한 명이서 쓰면 힘들잖아. 한 명이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인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인격을 한 4명 꺼내버려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해야 너 금전적 측면에서 이거 어떻게 보겠어. 야 너 사랑이 너 사랑적 측면에서 넌 이거 야 너 부정이 여기다 저 쓰레기를 좀 던져봐. 온갖 안 좋은 소리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야 다음 사회자 너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화자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 안에는 다 여러 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럼 한 명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한 30명 있어요. 30명. 그 30명 안에 그 처음 소개팅 할 때 주로 나오는 애가 있고 한 5번쯤 만나서 익숙해지면 티 나오는 애가 있고 결혼하면 티 나오는 애가 있고 돈 문제 생기면 티 나오는 애가 있고 밤에 음흉한 순간이 되면 티 나오는 애들이 있어. 사실 걔네들을 다 만나봐야 돼. 그 30명 다 만나봐야 돼. 근데 한 3년 사귀었는데도 안 튀어나오는 애가 있어. 왜? 걔를 감옥에 가다 놨거든. 걔 튀어나오면 산통 다 깨진다. 근데 어느 날 술을 진탕 먹고 갇혀있던 애가 튀어나와서 막 개진상을 부려. 너한테 저런 면이 있었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각종 상황에 따라서 튀어나오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다중인격자예요. 그래서 이 다중인격자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통일이 되니까 한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 심한 사람들은 다중인격인데 이 인격 통합이 안 일어나면 A라는 애가 한 말을 B라는 애가 까먹고 B라는 애가 한 말을 C라는 애가 지키지 않고 이러면 아침에 한 약속을 저녁에 내가 지키지 않고 어제 한 말을 다음 날에 내가 까먹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친절하게 반론을 써놨습니다. 여자 사주에 무관의 식상이 강하니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고 남편보고 없고 결혼해도 헤어지거나 남자가 하는 일이 잘 된다. 이제 이게 안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명리계에서 이런 사주를 보고 많이 해석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분도 사주 공부를 좀 했는데 사주 공부하는 분들이 보통 사주도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사주 보러 가면은 자주 혼나고 온대. 여자가 말이야 고집 세고 네 주장만 하고 이거 약간 좀 음탕해 보이고 너 애인 몇 명 더 있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고생 좀 하셨을 거야 아마. 대체 좀 어르신들이 좀 그렇게 자꾸 이 사주를 너 내 앞에서 못 속여 하면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내숭 떨어봤자 소용없어. 근데 실제 이분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명주의 실제 삶과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외적 케이스가 매우 많구나.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막 그냥 보는 대로 막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 내 내면의 얘기를, 내 얘기를 한 거구나. 그게 내 얘기를 한 거구나. 나를 투사시켜버린 거구나. 같은 거죠. 실제 이분이 결혼하신 지가 한 15년 됐고요. 아이도 둘 있고요. 근데 여기 보죠. 보통 무관이니까 취업을 못한다? 아니,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코스피 서열 10위 안에 드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갔고, 대학 전공이 부동산 관련 학과를 나왔고, 대기업에서 부동산 개발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대기업 부동산 개발 부서에. 남편도 회사에서 만난 대기업 사원이고, 지금도 남편은 그 대기업에서 잘 다니고 있고, 15년째 아이 낳고 남편과 사이좋게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다 그래요. 중간에 전업주부 아이가 생기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전업주부 생활을 좀 하다가 교육 과외 선생님 같은 그 교육 가르치는 일 잘하겠죠. 식신상관 강하니까 가르치는 일도 좀 했는데 근데 원래 전공이 부동산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좀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토기운이 아주 많이 들어오던 2017년과 2018년, 특히 2018년에 강력한 토들이 들어왔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2018년에 무술년이었는데 그 2018년에 무토와 술토가 위아래로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때 수기운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변화가 들어온 경우들이 꽤 많아요. 보통 이런 경우가 치수사업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치수사업. 옛날 대통령의 그 4대강 사업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강물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강물의 자원을